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소자 및 회로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 중에 있는 임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3D Analysis Methodology for Line Edge Roughness in Vein and Structure라는 이제 타이틀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이제 소자 표면이 매끈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이제 증착, 뭐 패터닝, 식각 과정에서 이제 그 표면에 주름이 형성되는 현상을 일컫는 이제 라인 엣지 러프니스, 이제 줄여서 LER은 어, 이제 에리아를 이제 GAA 구조의 소자에서 구현하는 방법과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핀팩과 같이 이제 GAA 구조가 아닌 이제 소자에서 에리아를 구현하는 것과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 이제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 앤 모티베이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핀팩과 같은 이제 소사에서 에리아를 구현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GA 구조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이제 Areal Surface Generation in GA-like Structure,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Thin Film Layers 모델, 어, 즉 에칭 홀 위에 이제 브이엔드를 제작 과정에서 에칭을 하고 에칭 홀 위에 이제 게이트 옥사이드, 뭐 나이트라이드, 폴리실리콘, 필러 등을 이제 채워 넣을 때 어, CBD 증착을 했을 때 이제 특성 중 하나인 스텝 커버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리얼이란 이제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소자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핀펫이고 오른쪽은 이제 GA 펫인데, 이제 소자의 표면이 매끈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패터닝, 식각, 에칭 등 거의 모든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사용하던 AR 시뮬레이션 방법, 주로 이제 GAA가 아닌 핀팩 구조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를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2D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이 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른쪽 위에 나타나 있는 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식에서 세 개의 파라미터들이 이제 에리알 해석에 있어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세 개의 값은 각각 이제 앰플리튜드는 이제 에리알 주름의 RMS 값,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렉스는 어떤 한 점이 그 이웃한 점들과 얼마나 상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러프니스 익스포넌트는 에리알 표면의 고주파 성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개의 값을 이제 정해서 식에 넣어주면 가운데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은 이제 지오메트리를 갖는 ACF 함수가 이제 정해집니다. 이 식을 이제 풀이에 변환을 해서 2D 파워 스펙트럼을 얻어낸 다음에 이 여기에 다시 이어서 제곱근을 취하고 그 이제 다시 역풀이의 변환을 거치면 2D 임펄스 리스폰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이제 무작위로 형성을 해낸 노이즈를 방금 얻어낸 임펄스 리스폰스에 합성곱 연산을 하면 이제 소자 표면의 주름을 표현할 수 있는 3D 에리얼 서페이스를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성곱은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A 구조는 이제 채널이 내면을 모두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이제 채널의 내면을 모두 감싸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표면의 양 끝을 이제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3D 에리얼 서페이스를 제작을 하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어붙이는 이제 접합면에서 이제 불연속한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이제 보시면 이 점선, 흐릿하게 보이는 점선을 경계로 해서 어, 경향이 확 달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GA 구조에 적합하게 수정을 한 방법인데, 혹시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성을 한 뒤에 이제 바로 그 노이즈를 이제 수정 또는 이제 변조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WGN,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노이즈를 이제 옆으로 두 번 이어붙인 형태로 이제 변조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2 곱하기 2였는데 여기서 이제 4 곱하기 2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GA 구조의 에리얼 서페이스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어붙이는 부분에서 이제 존재했던 불연속성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점선을 기준으로 네, 경향성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다만 이 과정에서 똑같은 노이즈를 이제 두 번 이어붙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보니 원래 우리가 생성하고자 했던 에리얼 서페이스의 형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한 에리얼 서페이스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 에리얼 파라미터,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미터 중에 코릴레이션 랭스가 2배 정도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에리얼 서페이스를 형성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코릴레이션 랭스를 미리 2로 나누어서 사용을 해주면 해당 부분을 다시 네,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 브이랜드 패브리케이션 과정에서 엣지홀의 표면을 이제 형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과 같이.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엣지홀 표면의 차례대로 베리어 옥사이드, 차지트램 나이트라이드, 터널링 옥사이드, 채널 필러를 이제 형성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리알이 없는 엣지홀을 가정을 하고 이를 이제 완벽한 원형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표면 위에 무작 위의 한 점의 좌표를 xi, yi, zi로 정한다면 이 점을 이제 원통 좌표계로 나타내면 ri, 세타 i, 이제 그리고 z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증착된 방막의 두께를 우리가 증착하고자 하는 방막의 두께를 t오크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막의 표면 좌표는 r-t오크스 세타 i, zi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로 변환을 하면 방막의 표면 좌표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를 기본 원리로 해서 에리알이 적용된 HO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에리알이 적용된 HO의 표면의 일부를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의 점 X, 즉 5번 점에 대해서 점 X와 주변의 점 8개에 대해서 반지름이 T옥스인 9의 방정식을 모두 구합니다. 총 9의 방정식이 9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9의 방정식과 음, 점 X를 통과하는 원의 중심의 원의 중심 방향의 직선의 방정식 총 이렇게 10개의 방정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의 방정식과 이 9개의 9의 방정식과 이 원의 중심 방향을 그러니까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은 방막의 표면 좌표의 후보값이 됩니다. 총 9의 방정식이 9개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과 9의 교점은 총 18개가 나옵니다. 단, 이 교점 중에 에치올 바깥에 위치하는 교점은 절대로 후보가 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9개의 점이 됩니다. 여기서 에치홀의 가장 가까운 값이 표면 좌표로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어, 이는 점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R-Tx 세타 i, z가 표면의 좌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나타낸 그림을 이제 보시면 4번 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와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5번 점을 이제 기준으로 한 R-Tx 세타 i, z 여기서는 이제 각각 녹색 점과 검은 점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4번 점을 중심으로 한 구와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더 가까운 원의 중심에 더 가까운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막의 표면 좌표는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번 점을 중심으로 한 구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방막 증착 시 나타내는 스택 커버 현상을 이제 모사를 해서 표면 좌표를 이제 형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 구현된 브이랜드 소자의 모습은 이제 그림과 같은데요. 차지 트랩 나이트라이드 표면, 그러니까 차지 트랩 나이트라이드 표면은 이제 가장 왼쪽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세로, 가로로 이제 자른 단면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 10분, 네, 10분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텝 커버가 이제 스텝 커버가 돼서 증차해 갈수록 표면의 주름이 살짝씩 완화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R이 없는 베이스라인 VNand의 IDVG 전달 특성을 나타냈고요. 워드라인은 총 12개고 SSL, GSL 포함해서 총 14개의 게이트를 갖는 구조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채널 표면은 약 3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원뿔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워드라인 1이고 회색이 워드라인 12입니다. 홀의 맨 위쪽이 워드라인 1입니다. 먼저 문턱 전압의 분포를 나타냈는데요. 문턱 전압은 컨스턴트 커런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암페어에서 그러니까 650 나노 암페어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워드라인이 12에서 1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턱 전압의 3포는 이제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한번 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뮬레이션 해서 분석을 해보아야 아직은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시뮬레이션 수를 늘려도 이런 경향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음, 중간 부분에서 산포가 튀는 것이 시뮬레이션 에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물리적 원인을 분석하도록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게이트 전압이 이제 1.5V일 때 그 전류값을 이제 추출을 한 모습인데, 역시 이제 평균값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라인 12에서 1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평균값은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잘 보였는데, 3포는 역시나 중간에서 튀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물리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 네, 이상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